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셀트리온부터 한국전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과 함께 엘리엇 파동 카운팅의 주관적인 한계들을 보조하고자 RSI와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들을 하는 채널입니다.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이나 오늘 당장 상한가 가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겠지만 꽤 괜찮은 매매법 중에 하나인 만큼 채널에서 보는 관점에 맞게 셀트리온부터 한국전력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휴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코스피의 방향들이 아직까지 사파로 보고 있는 만큼 대다수의 종목들이 충분히 트레이딩들이 가능한 위치들에 있지 않나 싶고, 이러한 4파가 끝이 나고 밀리면서 3파의 저점들을 갱신하는 한 번에 대한 하락 파동들이 남았기 때문에 여전히 전반적인 시장들의 방향성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트레이딩들을 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들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서도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면서 캔들이 기준선 돌파하고 전환선 돌파하고 후행스핀도 캔들을 돌파하고 캔들도 구름을 돌파하고 후행스핀도 구름대를 돌파하는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충분히 좋은 움직임들이 보였기 때문에 좀 더 상승할 확률들이 크다라는 말씀들을 드렸었는데, 그러한 움직임들과 같이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이러한 일목적인 관점이 아니라도 일단 좀 파동적으로는 한 번에 대한 C를 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1과 2와 3과 4와 5로 보이는 그러한 파동적 관점상에서도 충격 파동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뒤로 밀린다 하더라도 이때의 저점들을 갱신하지 않고 A, B, C를 보이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어딘가에서 됐었던 1파에 대한 고점들을 돌파한다면 좀 더 이런 때를 3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들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서도 우리가 6월 24일 때부터 트레이딩들을 했었던 것처럼 다시 한 번 더 밀리면서 전환선 이탈, 기준선 이탈, 후행스핀이 캔들을 이탈한다면 한 번씩 정리들을 해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돌파한 만큼 여전히 보유 관점에 있을 수 있지 않나 싶고, 일단은 이 뒤로 밀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탈들이 나온다면 이제는 1에 대한 충격 파동이 끝이 나고 조정 파동들이 나오고 나서 상승하면서 파동적으로도 1, 2, 3, 4, 5로 보이는 움직임이 나오고, 이 구간에서 일목적으로도 전환선 돌파, 기준선 돌파, 후행스핀이 캔들 돌파, 캔들 구름대 돌파, 후행스핀이 구름대 돌파 같은 움직임들을 보인다면 좀 더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밀리지 않는 내에서는 보유, 그러나 밀리면서 전환선 이탈, 기준선 이탈, 후행스핀이 캔들 이탈, 캔들이 구름대를 이탈한다면 그러한 위치들에서는 한 번씩 비중 정리 필요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도 충분히 좋은 움직임들 있는 만큼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구름대 돌파 자리, 후행스핀도 캔들 돌파 자리, 구름대 돌파 자리들, 그리고 지금 RSI가 트레이딩 뷰상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을 사용하고 있지만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것들이 과매수로 올라가는 그러한 자리들에서도 한 번씩 더 매수가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도 밀리지 않는 내에서 이것을 가지고 1, 2, 3, 4, 5에 대한 진행 중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이 뒤로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더 보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앞서서 우리가 셀트리온에서 설명들을 드렸던 것처럼 요때가 진짜 C고 이것이 새로운 충격 파동들이라면 1이 정리가 되고 그 뒤로 밀리면서 ABC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면서 1파에 대한 고점들을 돌파한다면 이 구간에서도 3을 기대하고 적극적인 매매가 가능한 만큼 밀리지 않는 내에서는 여전히 보유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도 일단은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구름대 돌파 자리, 후행스핀도 캔들 돌파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앞서 봤었던 종목들보다는 좀 파동적으로는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인 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일목균형표상에 대한 트레이딩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얘도 밀리면서 전환선, 기준선, 구름들, 후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보유 혹은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삼성물산은 파동적으로는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엘리엇 파동적 관점보다는
일목균형표상에서 전환선, 기준선, 구름들, 포행스핀 캔들 돌파, 구름 돌파하는 정도 내에서는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KB금융입니다. KB금융도 정찰병 정도 수준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 포행스핀이 캔들마저도 뚫고 올라간다면 그런 때에서도 한 번 더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포행스핀이 캔들을 돌파하지 않는 데에서는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만 20에서 40%, 그러나 좀 더 상승들을 보이면서 후행스핀이 캔들을 뚫고 올라오는 자리, 그리고 더 올라가면서 7월 20일에 있었던 고점 49,100원마저도 돌파한다면 그런 때에서도 조금 더 비중들을 실어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KB금융 같은 경우에서도 일단은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정찰병 정도 수준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 뒤로 더 올라가면서 상승을 보이는다면 매수, 그러나 밀리면서 전환선을 깨고 기준선을 깬다면 정찰병마저도 매도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전환선 돌파, 기준선 돌파 한 만큼 이 뒤로 좀 더 올라가면서 후행스핀이 캔들을 뚫고 올라가고 7월 20일에 있었던 고점도 돌파하고 더 올라가면서 구름대마저도 뚫고 올라간다면 이러한 종목들도 좀 더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돌파한다면 한 번씩 비중들을 실어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신한금융지주입니다. 신한금융지주는 앞서 봤었던 KB금융보다는 안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일단은 반등들을 보이면서 전환선은 돌파했으나 다시 한 번 더 밀리면서 캔들이 종가상으로 기준선을 이탈한 만큼 이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기준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정찰병을 보냈다 하더라도 캔들이 기준선을 이탈하는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이 구간에 트레이딩 했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비중 정리가 필요했었고, 일단은 전환선은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리면서 전환선이 이탈한다면 완전 매도, 그렇지 않고 전환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그렇게 기준선과 전환선들을 지지받으면서 횡보하다가 횡스핀이 캔들마저도 뚫고 올라간다면 앞서서 우리가 KB금융 봤었던 것처럼 좀 더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얘는 기준선도 돌파하지 않은 만큼 신한금융 가지고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5% 내지 10% 정도만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 싶고, 그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밀리면서 전환선마저도 깬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손절이라 하더라도 정리를 해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한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한 30에서 5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캔들이 전환선 돌파하고 캔들이 기준선 돌파하고 후행스핀이 캔들마저도 돌파하면서 단기적인 추세적인 상승들을 보였고, 그리고 이러한 RSI나 스토캐스틱 같은 것들도 과매수로 들어가는 움직임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위치들에서는 한 번씩 더 매수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서도 밀리면서 전환선이나 기준선, 포행스핀도 캔들에 대한 지지에서부터 이탈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구간 동안에 트레이딩했다 하더라도 계속된 보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좀 구름대에 대한 저항들이 크기 때문에 이 뒤로 강한 상승들을 보이면서 구름대를 뚫기보다는 좀 구름대 하단 같은 것들에 대한 저항들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밀리고 기준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후행스핀 도 캔들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 구름 안에서 좀 더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더 상승을 하고 구름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확률들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환선 돌파, 기준선 돌파, 후행스핀 캔들 돌파한 만큼 좀 더 상승으로 볼 수 있는 조건 3가지를 클리어한 만큼 밀리지 않는 내에서는 조금 더 보유 혹은 매수 관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LG전자입니다. LG전자도 한 30에서 5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위치들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일단은 전환선 돌파했고 기준선 돌파했고 후행스핀도 캔들들을 돌파한 만큼 일부에 대한 매수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계속해서 지지들을 받으면서 조금 더 구름대 안으로 들어가고 구름대 안에서 좀 헤매다가 밀리지 않고 하단에 대한 지지 혹은 기준선에 대한 지지들을 받으면서 상승하고 구름대마저도 캔들이 뚫고 나간다면 좀 더 상승으로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위치들에서는
일부에 대한 매수는 가능. 그러나 밀리면서 전환선과 기준선, 후행스핀, 캔들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바로 하락한다면 언제나 이런 때와 같이 이탈 이후에 강한 하락들을 보이는 것처럼 LG전자도 밀리면서 이탈이 나올 시에는 어디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끊임없는 하락들이 있기 때문에 얘도 전환선, 기준선 가지고 트레이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도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한 20에서 4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도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정찰병 정도 수준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얘도 구름대도 돌파하지 못했고 후행스핀도 캔들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얘도 전환선 돌파라는 이유, 기준선 돌파라는 이유를 가지고 2번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나 아직까지는 저항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고 얘도 우리 채널에서 요때 트레이딩하고 정리들을 하고 나서 밀리면서 전환선 이탈, 기준선 이탈, 구름 이탈, 후행스핀도 캔들 이탈, 구름 이탈하면서 강한 하락들을 보였던 것처럼 이 뒤로 밀리면서 이탈들이 나온다면 손절이라 하더라도 정리가 필요하지만 아직까지 2번 돌파한 만큼 정찰병 정도 수준은 가능한 그러한 위치들을 잊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도 여전히 정찰병 정도 수준은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얘도 캔들 전환선 돌파 자리, 기준선 돌파 자리를 한 만큼 매수하고자 하는 비중에 있어서 한 20% 내지 한 4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얘도 좀 더 양봉들이 붙으면서 구름대 밖으로 나가고 후행스핀도 확실하게 캔들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좀 더 하락할 확률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커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캔들이 구름대에 대한 저항, 후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대에 대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전환선과 기준선을 가지고 트레이딩 가능한 위치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얘도 요런 때와 같이 좀 더 상승들을 보이면서 구름대 밖으로 나가고 후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대를 뚫고 올라간다면 좀 더 상승할 확률들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정찰병 정도 수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부터 한국전력까지 함께 보셨고 전반적인 코스피 방향들을 4파로 보고 있는 만큼 지금은 계속해서 코스피의 움직임들을 보면서 예민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싶고 언제라도 4파가 끝이 나고 밀리면서 캔들이 전환선 이탈하고 기준선 이탈하고 후행스핀도 캔들을 뚫고 내려간다면 이러한 4파가 정리되고 C에 대한 우파가 시작될 확률들이 커지는 만큼 계속해서 코스피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대응하면서 트레이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